웅웅웅. 아야, 팔에 앉은 게 뭐죠? 벌이네요. 딱히 좋은 기분 아니죠? 아프고 가렵고 짜증나고 무섭죠? 여러분도 벌에 쏘여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이런 느낌이 드는 건 벌이 가시 있는 침으로 피부를 뚫고 약간의 독을 방출하기 때문입니다. 그 독은 통증을 유발하고 면역체계와 피부세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단백질을 포함하고 있어요. 하지만 벌이 겪어야 하는 일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불쌍한 작은 벌. 여러분은 몇 시간만 지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하지만 벌은요, 괜찮지가 않아요. 꿀벌은 위협을 느끼거나 사람의 실수로 꿀벌을 밟지 않는 한 보통 사람을 쏘지 않습니다. 문제는 벌이 사람을 쏘고 나면 피부에 박힌 철조망 같은 침을 뽑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침을 남겨두는 거예요. 하지만 침은 단지 방어체계일 뿐만 아니라 벌의 소화관, 신경, 그리고 벌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데 필수적인 근육의 일부를 포함하고 있어요. 네, 맞아요. 그 모든 것을 잃고 나면 이 작은 생명체는 살아남지 못합니다. 아휴, 벌이 불쌍하네요. 그 점을 제외하고는 벌은 너무나도 멋진 동물입니다. 5개의 눈, 2쌍의 날개 그리고 6개의 다리를 가지고 있어요. 꿀벌은 생존 본능이 뛰어나고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존재해왔죠. 자그마치 1억 3천만 년을요. 옛날에는 어떤 고대 동물을 쏘았을까요? 벌집에 있는 대부분의 벌은 일벌이라고 불리고 커다란 벌은 여왕벌입니다. 여왕벌은 하루에 약 2,000개의 알을 낳습니다. 많다고요? 글쎄요. 보통 벌집에는 5만 마리의 벌이 있고 단 한 번에 침을 쏘면 죽습니다. 벌 한 마리에게 팔을 쏘여서 고통스럽고 가려운 경험을 하는 것은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벌집의 모든 벌에게 쏘이는 것에 비하면 말이죠. 벌이 목적지 없이 날아다니거나 시야를 이용해서 어디로 갈지를 결정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멋진 곤충은 꽤 체계적이고 매우 복잡한 이동 시스템에 의존합니다. 국토횡단 도로 여행을 계획하는데 도로가 없는 걸 상상해보세요. 전 GPS 없이는 체육관으로 가는 길도 못 찾아요. 가는 길에 햄버거 가게에 들러도 길을 잃을 거예요. 하지만 벌은 다릅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멋져요. 벌은 비라인을 사용하는데요. 그건 제가 지은 이름이에요. 이 경로는 벌이 사람들이 사는 마을이나 시골 지역을 통과할 때 이용하는 일련의 곤충 이동 경로입니다. 이 길은 현존하는 모든 야생 지역을 하나로 연결합니다. 마치 벌 철도 시스템처럼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벌은 버프테일 범블비입니다. 촘촘한 털로 덮인 타원형의 몸통과 양귀비 씨만한 뇌를 가지고 있어요. 벌이 얼마나 작은지 생각해보면 정말 대단해요. 벌은 얼마나 똑똑할까요? 과학자들은 벌떼가 벌 축구를 하도록 훈련시키는 실험을 했어요. 이들은 달콤한 간식을 상으로 받는 대가로 골을 넣는 방법까지 배웠어요. 대단하네요. 벌은 또 다른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벌은 낯선 벌의 향기와 친구 벌의 향기를 구별하기 위해 냄새 발자국을 사용해요. 심지어 자신의 냄새도 인식할 수 있습니다. 범블비, 너의 작은 비밀을 알아냈어. 넌 발냄새가 고약해. 여왕벌에 대해 알아볼게요. 여왕벌은 벌 군락에서 유일무이한 존재인데 주요 업무는 알을 낳는 일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여왕이 다른 벌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지시하는 일을 할 거라고 추측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긴 하지만 여왕벌이 없어도 벌집은 잘 운영됩니다. 각각의 벌은 임무가 있고 본능적으로 매일 해야 할 일을 알고 있고 화학적 신호를 감지하고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일일이 해야 할 일을 지시할 필요가 없어요. 그 화학적 신호는 벌이 의사소통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몸을 흔들기도 해요. 벌은 특정한 각도에서 특정한 시간 동안 몸을 흔들고 그런 방식으로 서로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만약 여왕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서 살아남지 못한다면 일벌은 새로운 여왕벌을 만듭니다. 찾는다기보다는 새 여왕을 키운다고 해야겠네요. 어린 유충을 선택하고 미래의 여왕 마마에게 로열 젤리라고 불리는 특별한 음식을 먹입니다. 그 행운의 유충은 이제 새로운 여왕으로 자라게 될 거예요. 벌은 빠른데 1초에 거의 200번 날개를 퍼덕입니다. 1분 안에 팔굽혀펴기를 8개 하는 저와는 비교할 수 없죠. 꿀벌 한 마리는 일생 동안 한 티스푼 정도의 꿀을 생산합니다. 450g의 꿀을 생산하기 위해 벌은 전 세계를 한 번 일주한 것과 맞먹는 거리를 날아야 합니다. 이 열심히 일하는 동물은 450g의 꿀을 만들기에 충분한 즙을 모으기 위해 약 200만 송이의 꽃으로 약 1억 번의 여행을 합니다.
꿀벌은 하루에 5시간에서 8시간 정도 잠을 자고 우리처럼 밤에 휴식을 취합니다. 꿀벌의 뇌는 휴식을 취할 때 매우 활동적입니다. 몇몇 과학자들은 꿀벌이 우리처럼 꿈을 꾼다고 생각합니다. 겨울이 찾아오면 많은 곤충들은 글리세롤이라고 불리는 특별한 화학물질로 체액을 대체합니다. 이건 낮은 온도에서 생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천연 부동액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꿀벌은 온기를 유지하기 위해 벌집에 함께 모여 있습니다. 좋아요. 벌에 대한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하고 신기한 사실을 찾아 동물의 왕국을 둘러볼게요. 박쥐는 1시간에 1000마리의 곤충을 잡아먹을 수 있어요. 정말 배가 고플 경우에요. 박쥐는 날 수 있는 유일한 포유동물인데 다리뼈가 너무 얇아서 대부분의 박쥐는 걸을 수도 없습니다. 대부분의 곤충은 귀가 머리에 있지 않고 대신 온몸에 있어요. 달팽이는 깨어나지 않고 3년 동안 잠을 잘 수 있습니다. 민달팽이는 4개의 코를 가지고 있어요. 발냄새가 나는 범블비는 피하는 게 좋겠네요. 나비는 발로 맛을 보고 액체만 먹는 아주 단순하고 실용적인 동물입니다. 나비는 냉혈 동물이어서 기온이 섭씨 13도 이하로 내려가면 날거나 먹이를 찾거나 위험한 상황을 모면할 수 없습니다. 나비의 주요 방어 전략은 위장술이고 날씨가 추워질 때까지 잘 작동합니다. 반대 전략은 활기차고 다채로운 패턴으로 자신의 위치를 모두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공항의 야생동물 관리자는 비행장에서 사슴을 호위해줍니다. 우리 가족이 공항의 물 웅덩이에 접근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고요. 심지어 터미널 빌딩에 숨어있는 너구리를 쫓아낼 수도 있습니다. 이들이 할 수 없는 건 꿀벌을 다루는 것이죠. 2012년 8월 수천 마리의 꿀벌들이 뉴욕으로 향하는 델타 비행기의 몸통에 몰려들었습니다. 승무원들이 항공기에 연료를 넣고 짐을 실을 준비를 할 때 일어난 일이었죠. 전문 양봉가 스티븐 레파스키가 나서야 할 때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이미 지난 몇 달 동안 공항에서 처리한 4번째 벌떼였어요. 2012년 5월 15,000마리 이상의 벌들이 C 유도로의 불빛을 가려서 심각한 비행 지연을 일으켰습니다. 그때 공항의 야생동물 관리자가 주변의 양봉가를 검색하기 시작했죠. 다행히도 그는 나중에 하청업자로 고용될 레파스키 씨를 우연히 찾을 수 있었어요. 굴뚝 내부 나뭇가지, 차고, 다락방 기둥, 말벌집은 집안 어디에서든 발견될 수 있어요. 말벌은 소풍을 망치고 음식을 엉망으로 만들 뿐 아니라 화가 나면 우리를 쏘려고 들 겁니다. 하지만 뒷마당에 있는 안전한 장소를 찾아 둥지를 지으려고 할 거예요. 대부분 야외에 있는 지붕이 있는 곳 천장에서 흔히 발견됩니다. 중요한 점은 둥지와 공동체의 무게를 지탱할 수 있는 장소를 찾는 겁니다. 이것은 쌍살벌이 좋아하는 것입니다. 3만 종의 다양한 말벌 종 중 하나죠. 둥지를 짓는 방식으로 쌍살벌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여왕말벌이 직접 첫 번째 구조물을 짓기 시작합니다. 수컷은 나중에 거기에 추가를 합니다. 만약 비슷한 방향으로 나는 큰 말벌 무리를 본다면 따라가 보세요. 쌍살벌은 먹이를 모으기 위해 하루에 몇 번 둥지를 떠납니다. 하지만 항상 새끼들과 여왕을 돌보기 위해 둥지로 돌아옵니다. 또한 둥지를 만들면서 요란하게 윙윙거리는 소리를 냅니다. 그래서 저기 있네요. 말벌의 둥지를 자세히 살펴보고 안에 무엇이 있는지 확인해봐요. 말벌집은 대부분 회색 종이 재질로 만들어진 우산 모양입니다. 말벌은 펄프나 침으로 집을 만듭니다. 둥지는 크기가 상당히 클 수 있어요. 발견된 가장 큰 말벌집은 가로 5.5m, 세로 3.7m였습니다. 쌍살벌은 조금 더 작은 둥지를 만드는 반면 또 다른 말벌종인 호넷은 축구공처럼 생긴 더 큰 둥지를 만듭니다. 바깥 부분이 가장 단단합니다. 바깥쪽의 방은 더 넓고 빽빽해요. 뿌리는 둥지 전체가 지어진 토대입니다. 안에서 여러 개의 방이 보입니다. 애벌리가 있는 곳이죠. 말벌은 나비와 비슷합니다. 성충이 됐을 때 형태가 완전히 변하는 과정인 변태를 거치는 곤충류에 속하죠. 이 방은 사실 막 자라나려는 어린 말벌을 위한 요람입니다. 말벌은 둥지를 만들 때 이 방들을 열어둡니다. 여왕이 이 방들을 책임집니다. 여왕은 그 안에 알을 낳고 방을 밀봉합니다. 방은 속이 빈 원통처럼 보여요. 일종의 육각형 모양으로 다른 방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둥지 안에는 모든 것이 밀집되어 있어서 많은 방이 매우 좁은 공간에 들어와 있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튼튼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방은 요람이자 고치입니다. 방의 크기는 애벌레가 룸메이트들과 함께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큽니다. 다 자란 말벌들은 종종 알과 함께 음식을 남겨서 알이 부화한 후 어린 말벌이 먹을 음식을 제공합니다. 수컷 말벌인 드론이
방에서 방으로 돌아다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이 괜찮은지 그리고 모든 애벌레가 충분한 먹이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둥지는 유충 때문에 높은 습도와 안정적인 온도를 유지합니다. 그래서 말벌은 둥지를 단열하기 위해 열심히 일합니다. 그러한 둥지에는 대부분 식물, 침 또는 종이로 만들어진 돔이 있습니다. 와스프는 적당한 물질을 찾아 헤맵니다. 나무를 발견하면 침과 섞어 씹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벌은 강한 접착제를 만들어 얇은 층으로 쌓습니다. 하지만 전체 둥지를 더 튼튼하고 견고하게 만들기 위해선 층이 촘촘히 합니다. 짜잔! 중심부가 완성됐어요. 그러면 여왕은 둥지를 일종의 막으로 포장합니다. 불린 벌프로 만든 가볍고 얇은 시트입니다. 내부의 방을 보호하고 입구를 제한하기 때문에 하나의 작은 구멍으로만 둥지를 드나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내부 습도와 온도를 쉽게 유지할 수 있죠. 꿀을 찾고 있다면 다른 벌집을 찾으세요. 꿀은 말벌이 아니라 꿀벌에게 있어요. 꿀벌과 말벌 모두 검은색과 노란색의 몸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벌은 파란색, 주황색, 초록색, 빨간색과 같은 다양한 색을 가지고 있어요. 말벌과 꿀벌은 거의 같은 크기입니다. 꿀벌은 더 통통하고 털이 많습니다. 말벌은 더 날씬하고 털이 적어요. 말벌은 육경이라고 하는 잘록한 허리가 있어요. 둘 다 꽃가루를 수분시키지만 말벌이 꿀벌보단 덜하는데 몸에 털이 별로 없어서 꽃가루가 붙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꿀벌은 애벌레를 위한 먹이인 꿀을 생산하기 위해 과즙을 모읍니다. 말벌은 훨씬 더 공격적입니다. 말벌은 육식을 합니다. 즉 새끼들에게 먹이려고 다른 곤충과 벌레를 가져온다는 뜻이죠. 말벌은 냄새로 서로를 알아볼 수 있지만 우리처럼 독특한 얼굴 패턴으로 서로를 알아보기도 합니다. 과학자들이 인간처럼 얼굴을 식별하는 동물을 발견한 첫 번째 사례죠. 여왕벌은 다른 여왕벌을 알아보고 군체 내에서 위계를 세우기 위해 끊임없이 싸웁니다. 즉 모든 말벌은 누가 일이나 식량 분배를 담당하고 누가 애벌레를 돌보는지를 안다는 것을 의미하죠. 말벌은 사회생활이 풍부해서 얼굴을 많이 외워야 하고 자신의 둥지에 사는 말벌과 그렇지 않은 말벌을 구분해야 합니다. 말벌은 곤충을 먹어서 농작물을 파괴하는 해충의 개체수를 조절하기 때문에 인간에게 유용합니다. 말벌은 둥지를 짓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만 밖이 따뜻할 때만 유지됩니다. 봄부터 둥지를 짓기 시작해서 가을까지 그곳에서 삽니다. 일벌들은 추운 겨울을 견디지 못합니다. 몇몇 여왕 말벌들만이 혈액의 부동액과 비슷한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살아남습니다. 여왕벌들은 다음 해의 새로운 둥지를 위해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는 일을 맡고 있습니다. 말벌 군집이 사라지면 일부 다른 종들이 말벌 둥지를 재활용합니다. 꽃등에 같은 곤충들이죠. 말벌과 비슷하게 생겼지만 겨울에 살아남습니다. 말벌 여왕처럼 꽃등에는 온도가 적당한 안전한 장소에서 겨울잠을 잡니다. 그래서 버려진 말벌 둥지는 완벽해요. 호넷은 심지어 말벌이 살고 있는 활동적인 둥지까지 찾아와서 자네를 먹고 삽니다. 심지어 말벌에게 쏘이지도 않아요. 암컷 말벌만이 침을 쏠 수 있고 자신을 방어할 때 그렇게 합니다. 여왕 말벌은 1년까지 살 수 있고 일벌은 22일까지 살 수 있습니다. 쌍살벌 군락은 대부분 작습니다. 100개에서 200개의 방과 최대 100마리의 성충이 살고 있어요. 일부 큰 둥지는 최대 400개의 방이 있습니다. 하지만 옐로우 재킷은 정말 멀리하는 게 좋은 슈퍼 둥지를 만듭니다. 거기에는 최대 15,000마리의 일벌들이 있어요. 둥지를 찾기 위해 나무 캐노피나 집 밖을 올려다보지 마세요. 대신 벽 안이나 아래로 보세요. 실수로 밟지 않도록 말이에요. 땅속에 둥지를 짓거든요. 옐로우 재킷은 다른 말벌 종들보다 작지만 훨씬 더 공격적입니다. 둥지를 보호할 때 강한 본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 방해를 받으면 화를 내고 여러 번 쏘려고 할 겁니다. 꿀벌들이 한 번만 쏘는 것과는 달리 옐로우 재킷은 여러 번 쏠 수 있어요. 윙윙. 벌이 주위에 있을 때 들리는 소리는 벌의 입에서 나는 게 아닙니다. 벌이 매우 빠르게 날면서 날개를 치기 때문에 그 소리가 나는 거예요. 벌이 공중에 떠 있을 때 인간의 귀가 날개에서 나는 윙윙거리는 소리를 인식하는 거죠. 특히 몸집이 작은 경우에는 소리가 더 큽니다. 그러니까 큰 벌의 경우엔 윙윙거리는 소리가 더 느리겠죠. 벌은 꽃에서 꽃가루를 떼어내기 위해 몸과 날개를 움직이고 윙윙거립니다. 그러면 꽃가루가 벌에게 달라붙겠죠. 벌은 다음 꽃을 향해 날아가고 그곳에 꽃가루를 모아둡니다. 이 과정을 수분이라고 해요. 벌이 벌집이나 자신을 방어할 때 윙윙거리는 소리도 따로 있습니다. 벌의 구역에 너무 가까이 간다면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이 윙윙 소리는 멀리 가라는 경고와 같으니 성난 벌을 마주할 준비를 해야 할 겁니다.
정말 아프네요. 잠깐만요. 뭐죠? 또 쏘인 건가요? 그렇다면 꿀벌은 아니겠네요. 꿀벌은 침을 한 번만 쏠 수 있습니다. 쏘이면 피부에 작은 침이 튀어나온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일단 침을 쏘면 벌은 더 이상 그 침을 빼낼 수 없습니다. 침은 소화관의 일부로 신경과 근육이 있기 때문에 그 벌은 살아남지 못할 겁니다. 말벌의 한 종인 옐로우 자켓은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 가능한 여러 번을 쏠 수 있죠. 많은 벌들과는 달리 옐로우 자켓의 침에는 가시가 없습니다. 이들 주변에서 얼쩡거리거나 수천 마리가 살고 있는 옐로우 자켓의 벌집에 뛰어드는 건 그렇게 유쾌한 일이 아닐 거예요. 한여름에는 5만 마리가 넘게 살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이 벌은 다른 벌처럼 윙윙 소리도 내지 않아요. 이건 행동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호박벌과 꿀벌은 꽃과 꽃 사이를 날아다니며 꽃가루와 꿀을 모읍니다. 이는 함께 사는 벌을 위한 음식이기도 합니다. 만약 풀밭을 날아다니는 이런 벌을 봤다면 이들은 아마도 나중에 집으로 가져갈 먹이를 모으고 있을 거예요. 옐로우 자켓은 꽃에 큰 관심이 없기 때문에 다른 벌처럼 날개를 아주 열심히 움직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들은 꽃가루를 옮기거나 모으지 않아요. 이 말벌은 거미, 곤충, 부패하는 과일들을 더 선호하는 포식자죠. 만약 맛있는 음식이 가득 담긴 바구니를 들고 소풍을 간다면 반갑지 않은 방문에 대비해야 할 겁니다. 음식의 뚜껑을 덮어서 이 말벌의 접근을 막으셔야 해요. 이들이 가장 활동적인 시기는 늦여름과 초가을입니다. 옐로우 자켓은 봄에 군집을 형성하기 시작합니다. 여왕벌이 혼자 다 해냈는데 우선 혹독한 겨울 환경에서 살아남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알을 낳으면 봄과 여름에 군집이 형성되게 되죠. 겨울이 오면 늙은 여왕은 할 일을 모두 끝냈기 때문에 이제 다음 주기를 시작할 새로운 여왕에게 왕관을 물려줍니다. 다른 말벌들 역시 살아남지 못하고요. 옐로우 자켓과 일반 벌은 크기가 비슷하고 몸통의 색도 검은색과 노란색이죠. 단 일반 벌은 털이 더 많고 덩치가 큰 반면 옐로우 자켓은 털이 그다지 많지 않고 통통하지 않습니다. 매끄럽고 가는 몸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말벌에게는 허리가 있습니다. 복부와 흉부를 연결해주는 신체 부위로 머리와 중간 부분 사이에 존재합니다. 꿀벌은 양분가가 만들어주는 나무 구멍 속 둥지에 삽니다. 옐로우 자켓은 노출되어 있는 파이프, 벽에 난 구멍, 오래된 가구, 심지어는 땅 밑에도 둥지를 만듭니다. 이들은 쥐가 만든 굴을 찾거나 가끔은 잔디밭에서 풀이 없는 곳에 집을 만들어요. 그래서 우연히 이 벌을 밟거나 잔디 깎는 기계로 방해하기가 쉽죠. 옐로우 자켓은 포식자이며 벌집을 보호하려는 본능이 강하기 때문에 일반 벌보다 훨씬 더 공격적이고 사납습니다. 자신의 평화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사람들을 쫓아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먼 거리까지 여러분을 따라갈 거예요. 모든 장애물을 다 통과하고 공격의 순간을 기다릴 테죠. 만약 이 벌로부터 도망쳐야 한다면 물속으로 뛰어들지 마세요. 이들은 복수를 위해 여러분이 숨이 차서 헐떡이는 순간을 기다릴 것이기 때문이죠. 겁에 질려 뛰지 말고 팔을 이리저리 흔들어 보세요. 여러분을 큰 위협으로 인식해 더 빠르게 포기할 수 있거든요. 먼저 손을 들고 눈을 보호한 후 천천히 멀어지기 시작하세요. 꿀벌은 정말로 다른 선택이 없을 때 침을 쏩니다. 이들은 못된 성격을 타고나지 않았어요. 위협을 느끼지 않는다면 꿀벌이나 말벌 모두 적대적으로 행동하지 않죠. 단 옐로우 자켓은 일반 벌보다 훨씬 자극을 쉽게 받습니다. 무언가 위험한 게 다가오면 가족들에게 경고를 보내는 화학물질을 방출하기 때문에 모두가 여러분을 쫓아갈 거예요. 말벌은 종이로 둥지를 만들 수 있어요. 먼저 나무 껍질을 씹고 뱉어내서 종이를 더 거칠게 만듭니다. 말벌은 모두 똑같이 생겼지만 모두가 각각 가지고 있는 독특한 얼굴 패턴으로 서로를 알아볼 수 있어요. 이 패턴에는 녹색, 파란색, 빨간색, 주황색 같은 독특한 색깔들이 섞여 있죠. 세상에서 가장 작은 곤충은 가끔 요정팔이라고도 불리는 기생말벌입니다. 수컷 말벌은 앞이 안 보이고 날개가 없으며 길이는 0.12mm밖에 되지 않습니다. 말벌의 종류는 3만 가지가 넘지만 보통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군거 말벌은 군집 생활을 하고 단독성 말벌은 스스로 둥지를 틀고 새끼와 홀로 사는 걸 선호해요. 군거 말벌은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침을 사용하지만 단독성 말벌은 사냥을 할 때 침을 사용해요. 몸의 독 역시 함께 사용한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왕벌의 침이 가장 아플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럼 한번 파헤쳐 볼까요? 우선 여왕벌들은 벌집에서 일하는 것 때문에 거의 침을 쏘지 않아요. 군락에서 유일하게 번식을 할 수 있는 게 암컷이라 여왕벌은 가장 중요한 벌이에요. 여왕벌은 벌집에서 두 가지 주요 일들을 해요.
1번, 꿀벌들이 함께 일할 수 있도록 나머지 벌들을 통일해주는 화학적인 냄새를 생산해내요. 2번, 알을 많이 낳아요. 하루에 2,000개까지요. 여왕벌은 항상 자신의 모든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일벌들에 둘러싸여 있어요. 일벌은 그녀에게 음식을 줘요. 수행원벌은 또한 여왕의 페로몬을 모아서 나누는데 이건 일꾼들이 새로운 여왕을 찾는 걸 막아줘요. 하지만 벌집의 대장이면서 다른 벌들보다 훨씬 더 큼에도 불구하고 여왕벌의 침은 사실 덜 아파요. 왜냐하면 일반 벌들은 가시 돋친 침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뜻은 공격을 할 때 침이 피부에 박혀 제거하기가 정말 어려워진다는 걸 의미하죠. 침에는 또한 단백질로 가득 찬 불쾌한 독이 들어있어요. 그 독 때문에 통증을 유발하고 여러분의 면역 체계와 피부 세포에 영향을 미치죠. 침은 10분 이상 또는 제거될 때까지 계속해서 여러분의 몸에 독을 주입해요. 하지만 일벌과 달리 여왕벌은 벌집을 거의 나오지 않아요. 주 업무가 알을 낳는 거거든요. 그리고 벌집과 여왕벌을 보호하는 건 나머지 군집의 몫이죠. 그래서 일벌들이 가장 강력한 침을 쏘는 거예요. 이렇게 잠재적인 위험을 쫓아내는 거죠. 여왕벌이 진짜로 자신을 방어해야 하는 유일한 때는 라이벌 여왕으로부터 방어할 때입니다. 이것 때문에 여왕벌은 위험한 침을 개발할 필요가 없었죠. 여왕벌의 것은 좀 더 부드러워요. 그 뜻은 굉장히 불편할 수 있는 가시가 피부에 꽂히지 않는다는 걸 의미해요. 이게 좋게 들릴 수 있지만 약간의 나쁜 소식도 있어요. 침이 부드럽기 때문에 여왕벌은 여러분을 여러 번 찌를 수 있어요. 침은 벌의 소화관, 신경, 그리고 근육에 붙어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은 벌이 정상적으로 사는데 필수적인 것들이죠. 일벌들은 침을 쏠 때 가시 때문에 침을 뽑아내지 못해요. 그리고 자유로워지려고 하면 좋지 않게 끝나버리는 거죠. 하지만 여왕벌의 침은 고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벌은 나쁜 결과를 안 겪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여왕벌이 쏘는 건 기본적으로 근처에 보디가드가 하나도 없을 때만 쏴요.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요. 그렇다면 벌에 쏘이기에 가장 안 좋은 곳은 어딜까요? 마이클 스미스라는 사람이 직접 알아보기로 했죠. 25군데 다른 신체 부위에 쏘여 1에서 14의 통증 척도로 각각의 따끔한 부위를 평가했습니다. 가장 약한 부위가 콧구멍이라는 걸 발견했는데 10점 만점에 9점을 줬어요. 그 다음은 윗입술로 8.7점의 추정치가 나왔죠. 가장 덜 아픈 부위 3군데는 두개골, 가운데 발가락 끝, 그리고 윗팔이었어요. 모두 2.3점을 받았죠. 벌로 돌아갈게요. 일반 벌이 어떻게 이 타이틀을 얻을 수 있을까요? 여왕벌은 무려 5년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교체될 필요가 거의 없어요. 동시에 여름에 태어난 일벌은 보통 약 6주 정도 생존해요. 하지만 만약 여왕벌이 죽거나 다른 벌집으로 이동한다면 군집은 여왕벌을 대체할 필요가 있죠. 이렇게 하기 위해선 로얄 젤리라고 불리는 게 필요한데 이건 보모벌들이 머릿속에서 만들어내요. 새로 부화한 꿀벌 애벌레에게 이걸 먹여요. 이건 비타민 B, 단백질, 호르몬 그리고 당분을 포함한 기본적으로 유용한 물질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슈퍼푸드예요. 3일 동안 아기벌에게 먹이를 준 후 일벌들은 몇 마리의 애벌레를 선택해 그들에게 계속 로얄 젤리를 먹여요. 나머지 벌들은 영양이 덜 든 걸 먹게 되죠. 로얄 젤리는 이 성장하는 벌들에게 새로운 단계의 발전을 촉발시켜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알을 낳기 위해 필요한 특별한 장기를 기르는 거죠. 하지만 사람들은 아직 이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어떤 과학자는 로얄 젤리 그 자체가 벌을 여왕벌로 만드는 게 아니라고 해요. 여왕의 식단에 있는 다른 식물성 화학물질을 배제하는 것 때문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우린 이 특별한 벌들이 어떻게 생겨나는지 100% 확신할 수는 없지만 마지막엔 왜 여왕벌이 하나뿐인지에 대해선 알아요. 첫 번째 여왕벌이 나타났을 때 우선 같은 로얄 젤리 먹인 다른 벌들을 찾아 나섰죠. 그리고는 경쟁자들을 싹 쓸어버립니다. 만약 여러 여왕벌이 동시에 나타난다면 팝콘을 가져와야 할 거예요. 한 마리만 남을 때까지 드라마틱하게 싸워 헝거게임처럼 진행되겠죠. 그렇게 꿀벌들은 여왕벌을 얻게 돼요. 벌집에 있는 다른 벌들도 중요한 일을 해요. 여기엔 먹이 찾기, 어린애벌레 돌보기, 벌집 짓기들이 포함되어 있죠. 수벌 또는 수컷벌들은 단 하나의 특별한 일을 하죠. 여왕벌과 짝짓기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왕벌과 짝짓기를 하지 않을 땐 비축해둔 꿀을 먹으면서 거의 아무것도 안 해요. 암컷벌 또는 일벌들은 다른 모든 걸 해요. 벌집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애벌레를 돌보고 여왕벌을 돌보고 꿀을 저장하고 방을 짓고 먹이를 찾고 집을 지키고 수분하고 심지어 수컷벌들에게 먹이도 줘요. 각각의 벌들은 어떤 일을 해야 할지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건 그들의 특정한 호르몬이 일벌들에게 뭘 언제 해야 할지를 알려주는 유전자 구성의 일부를 활성화시키기 때문이에요. 벌들은 일생 동안 4번의 직업 단계를 거칩니다. 1단계는 태어난 지 약 3주 후에 시작돼요.
그때 벌들은 자신이 태어난 방을 청소하는 일을 하게 돼요. 3일 후 그들은 2단계로 들어가요. 이 단계에선 다른 벌들에게 먹이 주는 일을 담당하게 되죠. 이건 약 일주일 동안 지속됩니다. 그러다가 3단계로 들어가요. 그들은 벌집의 중심에서 더 멀리 가서 유용한 도우미가 되죠. 벌들은 벌집을 짓고 벌집의 입구를 지켜요. 이 기간도 일주일 정도 걸리고요. 그런 다음 마지막이자 4단계에 진입하죠. 먹이를 구하는 단계예요. 우리 줄무늬 친구들의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부분이죠. 여기서 벌들은 벌집을 떠나 꽃가루를 찾아 집으로 가져와 군닭을 먹여 살리죠. 또 꽃가루를 모을 때 건드렸던 꽃의 냄새 나는 발자국을 남겨요. 이렇게 하면 그들의 벌 친척들이 이곳에 왔었는지 아니면 낯선 이가 왔었는지 알아낼 수 있거든요. 가끔 자기 자신의 발자국을 발견하기도 하고요. 굉장하죠? 하지만 이 단계는 오래가지 않아요. 이 때문에 벌들이 엄청나게 피곤해져서 겨우 10일 정도 살 수 있거든요. 쉬지 않고 일하는 짧은 삶을 살고 나서 일벌들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기 위해 벌집을 떠나죠. 동시에 일벌들은 벌통 안에서 죽으면 특별 장의사 벌들이 죽은 벌을 밖으로 운반해요. 하지만 벌의 수명이 짧을지 모르지만 이 패턴이 꿀벌종에게 꽤 효과가 있는 걸로 보여요. 어쨌든 벌들은 무려 1억 3천만 년 이상 존재해왔고 계속 살아가고 있거든요.